안녕하세요. 저는 27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배신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50대 중반의 주부 김미선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요. 딸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26살에 남편과 결혼해서 2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딸 수진이 하나만 키우며 평범하지만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격리팀에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도 같이 봐줘야 하거든.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먼저 먹고 수진이한테도 아빠가 늦는다고 전해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는 성실한 남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야근이 너무 잦지 않아? 이전에는 이렇게 자주 늦지 않았는데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몸도 챙기면서 일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마. 아, 그게 요즘 회사 사정이 좀 복잡해졌어. 새로운 프로젝트도 많고 해서 부서 간 협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근도 많아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나도 건강 챙기면서 할게. 처음에는 정말 회사 일이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항상 피곤해하며 샤워부터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들고 가더라고요. 여보,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해? 집에 와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 보여. 혹시 회사에서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들끼리 단톡방에서 업무 관련 얘기하는 거야. 요즘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해서 퇴근 후에도 소통을 많이 하거든.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결정적으로 의심이 든 건 남편의 옷차림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평소에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새 옷을 자주 사오고 머리도 염색을 하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는데 신경을 써? 새 정장도 사고 머리도 염색하고 회사에서 뭔가 특별한 행사라도 있는 거야? 아, 그게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젊어지다 보니까 나도 좀 트렌디하게 바꿔보려고 해. 나이 들어서도 관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그냥 자기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별 의미 없어.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잘못됐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급하게 샤워를 하러 가면서 휴대폰을 침대에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화면에 격리팀 이대리라고 뜨면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격리팀 이대리가 누구야? 문자가 와서 화면에 뜬 걸 봤는데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오늘 너무 행복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남편은 그 순간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남편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 그게 회사 격리팀 이대리 말이야. 오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좀 오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 업무적인 거니까 오해하지 마. 하지만 남편의 표정과 말투에서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은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여보, 요즘 휴대폰을 왜 그렇게 껴안고 살아? 예전에는 집에서 충전하면서 그냥 놔두곤 했잖아.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해? 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서 그래. 갑작스럽게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바로 대응해야 하거든. 조금만 참아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더욱 비밀스러워졌어요. 주말에도 갑자기 나가야 한다고 하거나 친구 모임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여보, 주말에도 나가야 해? 요즘 정말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몸은 괜찮아? 우리 수진이도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바쁘면 언제 가족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이 일만 끝나면 시간 날 때 우리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그 급한 일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집에 있을 때조차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미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그런 짓을 해본 적 없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남편이 친구 모임이 있다고 나간 토요일 저녁, 저는 몰래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향한 곳은 친구들이 있을 만한 술집이 아니라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멀리서도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고 남편은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나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27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도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솔직한 얘기를 해도 될까? 사실 엄마가 요즘 아빠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딸 수진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침착하게 반응했어요. 엄마, 사실 저도 느꼈어요. 아빠가 예전과 너무 달라지셔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혼자 이런 걱정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런데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혼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것도 딸의 결혼 준비가 한창인 시점에 말이에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사실 내가 요즘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서로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27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갑자기 각자의 길을 간다고?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봤어. 그 여자와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것도 말이야. 아, 그걸 봤구나. 그렇다면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 맞아.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있어. 나는 그 사람과 진짜 사랑하는 사이거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부로서 지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정리하는 게 좋겠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마치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27년을 함께 살면서 딸까지 키워놓고 이제 와서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그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시간은 뭐였어? 수진이는 어떡하고?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돼? 수진이 결혼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지. 아이는 이미 다 컸고 곧 시집 갈 나이인데
우리가 억지로 함께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이 27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는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없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여자가 누구야? 회사 이대리인가? 그 여자가 얼마나 좋으면 27년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하겠다는 거야? 회사 격리팀 이지영 대리야. 지영이는 이혼한 상태고 나보다 10살 어리지만 정말 성숙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지영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그제서야 그 문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해졌어요. 이 지영이라는 45세 이혼녀가 제 남편을 꼬신 거였습니다. 수진이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야? 딸이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봤어? 결혼식까지는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결혼식? 그건 물론 아빠로서 제대로 해줘야지.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 하자.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니까 바꿀 생각은 없어. 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딸의 결혼식까지는 아빠 역할을 하겠다면서 그 이후에는 가족을 버리겠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그렇게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딸 수진이의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해야 했거든요. 수진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최민호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민호 아버지인 최 부장님은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었어요. 처음 상견례 때 최 부장님은 매우 보수적이고 격식을 중시하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돈, 우리 민호가 수진 양을 정말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라 결혼식도 격식에 맞게 제대로 치르고 싶습니다. 사돈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물론입니다. 저희도 딸의 결혼식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주고 싶어요. 사돈 말씀처럼 격식에 맞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생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맞게만 주세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겉으로는 평범한 아빠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 결혼식 때 지영이도 데려갈 거야. 이제 우리 이혼하기로 한 만큼 지영이를 내 파트너로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미쳤어? 딸의 결혼식에 상간녀를 데려간다고? 사돈 어른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거야? 수진이가 얼마나 창피할지 생각해 봤어? 상간녀라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지영이는 이제 내 여자친구야.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그럼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지영이와 함께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어요. 아직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딸의 결혼식에 바람 피운 상대를 데려가겠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이혼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장 남남이 된 건 아니잖아. 아직 법적으로도 우리는 부부고 무엇보다 딸의 결혼식이야. 그런 자리에 그 여자를 데려오면 사돈댁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사돈댁에서야 처음엔 놀라겠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흔하잖아. 오히려 솔직하게 하는 게 나중에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건데 언제까지 숨기고 살 거야? 저는 정말 이 사람과 27년을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딸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지 정말 화가 났거든요. 수진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딸이 자기 결혼식에 아빠가 다른 여자 데려온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몰라? 그래도 아빠잖아. 조금만 참을 수는 없어? 수진이한테는 미리 얘기해서 양해를 구할 거야.
우리 딸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영이도 수진이를 정말 예뻐하거든. 만나보면 괜찮을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상대가 우리 딸을 예뻐한다고요? 그게 딸 결혼식에 상간녀를 데려갈 이유가 되나요? 그 후 남편은 정말로 딸한테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그 여자를 결혼식에 데려오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안 들으시는데 어떡하죠? 민호 오빠 집안에서 알면 결혼도 취소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막을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빠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당당해졌어요. 여보, 나는 이미 결정한 일이야. 지영이한테도 약속했고, 이제 우리 헤어질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오히려 이참에 사돈댁에도 상황을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 진짜 사돈댁에 우리 이혼한다고 말할 거야?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해? 결혼도 하기 전에 부모가 이혼한다고 알려지면 애가 얼마나 곤란하겠어? 그건 수진이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요즘 시대에 부모 이혼이 뭐 그리 큰 문제야? 민호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저는 남편의 이런 태도에 정말 절망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딸의 행복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이라니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결국 저는 딸과 함께 남편을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아빠, 제발 결혼식 하루만 참아주세요. 그 이후에 아빠가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결혼식만큼은 조용히 해주세요. 민호 오빠 집안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시잖아요. 수진아, 아빠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지영이한테 약속한 일이고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라는 걸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네 결혼식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아빠, 제 결혼식을 아빠 연애 발표하는 자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 결혼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신부인데 왜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빠와 그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수진이가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남편은 꿈쩍하지 않더라고요. 수진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만나보면 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딸의 결혼식을 망치면서? 당신 진짜 미쳤어. 사돈 어른들 앞에서 그런 짓 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사돈댁이야. 처음엔 놀라겠지만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야.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드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숨기는 것보다 솔직한 게 낫지 않을까? 정말 답답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지영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부추긴 거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상대방이 이지영인 게 뻔했어요.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언젠가는 공개해야 할 일이고. 응,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 통화를 듣고 나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지영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부추겨서 결혼식에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 여자가 당신을 부추기고 있는 거야? 결혼식에 나가서 자기를 소개하라고? 정말 뻔뻔한 여자네. 어떻게 남의 가정을 이렇게 망칠 수 있어? 지영이를 나쁘게 말하지 마. 지영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오히려 나한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요?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면서 당당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이지영과 공공연하게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응, 지영아. 결혼식 때 뭐 입을지 생각해봤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예쁘게 입고 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나도 기대돼. 드디어 너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역겨웠어요. 어떻게 27년 함께 산 아내와 딸이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설득해봤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결혼식 하루만 참아줘. 수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여자를 데려오지 마. 사돈 어른들한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봐. 이미 지영이한테 약속했어. 이제 와서 안 데려간다고 하면 지영이가 얼마나 실망할지 몰라. 그리고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져야 할 일이야. 그럼 최소한 신부 어머니 자리에는 내가 앉게 해줘. 그 여자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당연히 네가 앉아야지. 지영이는 내 옆에 앉을 거야. 혼주 자리에 말이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혼주 자리에 바람 피운 상대를 앉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돈 어른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거든요. 결국 저는 딸과 함께 울면서 매달려 보았지만 남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식 전날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내일 사돈댁에서 뭐라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 우리가 이혼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지영이가 내 새로운 파트너라고 말이야. 미리 마음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정말 미쳤어. 딸의 결혼식을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그쪽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결혼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괜찮을 거야.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솔직하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이 사람이 딸의 결혼식을 완전히 망칠 생각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지영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것도 확신했죠. 결혼식 당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더라고요. 그리고 이지영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지영아, 나 먼저 결혼식장에 갈게. 너는 좀 이따가 와. 너무 일찍 오면 좀 어색할 것 같으니까 식이 시작하기 30분 전쯤에 와줘. 저는 그 순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편한테 무릎까지 꿇었어요. 여보, 정말 제발 부탁이야. 오늘 하루만 참아줘.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그 여자는 오지 못하게 해줘.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부탁하잖아. 하지만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서 일어나. 이미 결정한 일이야. 지영이도 벌써 준비하고 있을 거고. 이제 와서 그걸 바꿀 수는 없어. 그렇게 해서 결국 최악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이도 불안해하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그 여자 데려올까요? 혹시 마음을 바꾸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 아빠 표정 보니까 좀 심각해 보이던데. 걱정하지 마, 수진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오늘은 네가 주인공인 날이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예쁜 신부가 되는 것만 생각해.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이지영을 데려올까 봐 말이에요.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저는 신부 대기실에 수진이와 함께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수진아, 아빠 왔다.
오늘 정말 예쁘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예쁜 신부가 되다니. 아빠, 그 여자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 데려오신 거예요? 지영이는 조금 있다가 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나서 남편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지금이라도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오지 말라고 해줘. 수진이 봐.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어. 이미 준비 다 하고 오고 있을 거야. 이제 와서 안 온다고 하면 지영이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정말 답답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쯤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마 이지영을 맞으러 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이지영이 생각보다 평범하게 생겼더라고요. 키도 그리 크지 않고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옷은 꽤 고급스럽게 입고 왔더군요. 남편은 이지영을 혼주 가족석 앞쪽에 앉히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급하게 다가가서 말렸죠. 여보, 거기는 안 돼. 사돈 어른들이 보시잖아. 뒤쪽에 앉게 해줘. 아니야. 지영이는 내 파트너니까 가족석에 앉는 게 맞아. 괜찮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이지영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남의 남편을 꼬신 주제에 당당하게 인사를 하다니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지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때 신랑 측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최 부장님과 최 부장님 부인 그리고 친척분들까지 함께 도착하셨더군요. 사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날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최 부장님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후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지영을 보시더니 좀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분은 누구시죠? 남편이 대답하기 전에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아, 저희 친척입니다. 멀리서 축하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가로막고 나서더라고요. 아니에요. 최 부장님,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제 회사 동료이자 제 여자친구 이지영 씨입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최 부장님은 물론이고 최 부장님 부인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하객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네? 여자친구라고 하셨나요? 네. 사실 저희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있어서요. 이제 지영 씨가 제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이번 기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최 부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최 부장님이 이지영을 자세히 쳐다보시는데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하셨어요. 잠깐. 당신이 누구지? 혹시 이지영? 이지영 맞나? 이지영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죄송한데 저를 어디서 보신 건가요? 역시 맞네. 당신이 우리 매형한테 사기친 그 여자 맞지? 그 순간 정말 결혼식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최 부장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주변 하객들이 모두 쳐다봤거든요. 최 부장님, 뭔 말씀이세요? 사기라니. 사돈께서는 모르시는군요. 이 여자가 3년 전에 우리 처가 매형한테 한 짓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최 부장님이 주변에 있던 다른 분을 부르시더라고요. 매형, 여기 좀 보세요. 이 여자 보세요. 그러자
6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다가오시더니 이지영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응? 이지영?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저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잘못 봤다고? 당신이 나한테 투자 사기치고 1억 2천만 원 가져가서 도망간 거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3년 동안 당신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순간 결혼식장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잠깐, 뭔 소리예요? 지영이가 사기를 쳤다고요?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니야. 이 여자가 3년 전에 나한테 접근해서 부동산 개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셨어. 그래서 내가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 여자가 그 돈 가지고 그냥 잠수 탄 거야. 그것 때문에 매형 사업도 어려워지시고 우리 처가 식구들이 모두 고생했어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이지영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투자 사업이 실패해서 돈을 잃게 된 거지. 제가 일부러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라고? 그럼 왜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잠수를 탔어? 내가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알아?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고. 최 부장님이 정말 화가 나셨는지 이지영한테 다가가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신 같은 사기꾼이 어떻게 우리의 결혼식에 나타날 수가 있어? 그것도 신랑 아버지 여자친구라고? 이게 말이 돼? 그때 최 부장님 부인도 나서서 이지영을 째려보시더라고요. 이런 사기꾼과 사귀는 사람을 우리 사돈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딸의 결혼식이 완전히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잠깐요. 제가 몰랐어요. 지영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오빠, 저 정말 억울해요. 그때 진짜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일부러 사기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최 부장님은 들을 생각도 없으셨어요. 사업이 망했다고? 그럼 왜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해라도 해줄 텐데. 완전히 잠수 타고 도망간 주제에 무슨 변명이야? 맞아. 이 여자가 내 돈 가져간 다음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집도 빼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완전히 계획적이었다고. 그러자 주변 하객들이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1억 넘게 사기쳤다니 심각하네. 그런 사람이 결혼식에 어떻게 올 수 있어? 분위기가 정말 최악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때 최 부장님이 정말 화가 나셨는지 이지영한테 다가가시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기꾼이 우리 가족 결혼식에 와서 이런 소동을 일으킬 권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최 부장님이 이지영의 뺨을 탁 치셨어요. 그리 세게는 아니었지만 결혼식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왜 저를 때려요? 때리기도 부족해. 우리 매형 인생 망쳐놓고 이제 다른 사람 가정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야? 이지영은 뺨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오빠,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남편도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지영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로 그분들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오빠, 저 정말 억울해요.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갚으려고 했다고? 3년 동안 잠수 탄 주제에 무슨 소리야? 이 여자 말 믿으면 안 돼요, 사돈. 그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의 결혼식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가는데 그 원인이 남편이 데려온 바람 상대였다니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어요. 사돈은 죄가 없으시죠. 하지만 이런 사기꾼과 사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혼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결혼식 취소해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무릎이 꺾어지는 줄 알았어요. 딸의 결혼식이 취소된다고요? 사부인이 결혼식을 취소하자고 하시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사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 수진이는 정말 무죄예요. 이 모든 게 제 남편 혼자 저지른 일이에요. 딸까지 피해를 보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최 부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딸의 결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생각이었거든요. 사돈, 일어나세요. 사돈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기꾼과 연관된 사람을 가족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때 딸 수진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뛰어나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아버님, 제발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과 사귀는 줄도 몰랐고 그 여자가 사기꾼인 줄도 몰랐어요. 제발 저만은 용서해 주세요. 신랑 민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아버지, 수진이는 정말 피해자예요. 이런 일로 결혼을 취소하시면 수진이만 너무 불쌍해요. 최 부장님도 고민이 되시는 표정이었어요. 신부와 신랑이 그렇게 애원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사기꾼과 한 집안이 된다는 건 그때 매형분이 이지영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여자는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3년 동안 도망다니던 사기꾼을 드디어 잡았어. 이지영은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어서 남편한테 매달렸어요. 오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계획적으로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하지만 남편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건지 이지영을 밀어내더라고요. 지영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로 그분들 돈을 사기친 거야? 나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어? 오빠한테 말하면 헤어질까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저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나를 이용한 거 아니야?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할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그 순간 남편도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이지영이 자신에게도 접근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최 부장님은 결국 딸과 신랑의 애원에 마음을 돌리셨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 사기꾼은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야 하고 사돈은 저 사람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해요. 그리고 이혼 절차도 빨리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영아, 너는 이제 나가. 나도 속은 거였어. 우리는 끝이야. 오빠, 정말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살아요? 네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결국 이지영은 사돈 내외와 친지분들 그리고 다른 하객들의 야유를 받으며 결혼식장에서 쫓겨나듯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기꾼이 결혼식에 오다니. 신랑 아버지도 참 불쌍하네. 속은 거잖아. 그래도 결혼식은 계속하는 것 같아 다행이야. 최 부장님이 하객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부와 신랑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식은 진행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죠. 모든 하객들이 아까 벌어진 일 때문에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내내 저는 정말 민망했어요. 사돈 어른들께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난 후 최 부장님이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돈, 오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돈과 수진이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돈 남편분과는 빨리 정리하세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 사돈도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남편과 끝장을 내야겠다고 말이에요. 결혼식 후 남편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완전히 속은 거였어. 지영이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딸의 결혼식을 완전히 망칠 뻔했잖아. 만약 사돈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알아? 정말 죄송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지영이랑은 완전히 끝났어.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끝이야. 이혼 절차 빨리 진행하자.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어. 그 후로 저는 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사기꾼과 사귀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혼해서 제가 완전히 유리한 입장이 됐거든요. 이번 사건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의뢰인께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꾼과 연루되었으니까 법원에서도 의뢰인 편에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3개월 후 이혼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집과 예금의 70%를 가져갈 수 있었고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었어요. 한편 이지영은 매형분이 신고한 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지영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사기를 쳤더라고요. 결국 이지영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동안 여러 명을 속이고 도망 다닌 게 밝혀진 거죠. 남편은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사기꾼과 바람을 피우다가 딸 결혼식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야기가 퍼진 거죠. 부장님, 괜찮으세요? 소문 많이 들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게 되었고 승진도 물 건너갔어요. 나중에는 아예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 했죠. 반면에 저는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받은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거든요. 엄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빠는 자기가 한 짓 때문에 고생하고 엄마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그래, 이제 정말 속 시원해. 27년 동안 그런 사람과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면서 자유롭게 지낼 거야. 그런 사람 잊어버리고.
사위 민호도 저를 정말 잘 도와줬어요. 장모님, 결혼식 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무슨 소리야, 민호야. 사돈이 그 반응을 보이신 게 당연하지. 오히려 우리 수진이를 받아주셔서 고마워. 최 부장님도 나중에는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어요. 사돈 혼자서 그런 일을 겪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1년 후 수진이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에, 우리 수진이가 엄마가 되다니 정말 기뻐. 그때 문득 생각해보니 만약 그때 이지영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지도 모르고 남편은 이지영한테 더 많이 이용당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았어요.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남편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이지영이 감옥에 있으니까 당연하겠지만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이 이지영 때문에 회사에서도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 자기가 한 짓 때문에 고생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27년 가정을 버리고 사기꾼과 바람을 피우더니 결국 혼자가 된 거잖아요. 자업자득이죠. 반면에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카페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딸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런 남편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끔 단골 손님들이 물어보세요. 사장님,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안해요. 나쁜 사람들한테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이제 손주도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지금 제 인생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최근에는 손주도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여자아이거든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수진아, 네가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때 최 부장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셨으면 제 결혼 취소됐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 결혼이 취소됐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죠.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이지영 같은 사기꾼들은 평범한 사람처럼 접근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이용해 먹거든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나타나서 투자 얘기를 하거나 돈이 급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결혼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더욱 위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27년 가정을 버리고 사기꾼한테 빠진 제 남편처럼 되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쁜 사람들한테서 벗어났고 딸도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